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그랜드 캐니언은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죠. 협곡입니다. 협곡. 좁고 깊은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그 협곡에 간다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산로를 편하게 걷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절벽이 그냥 사방에 그냥 퍼져 있는 그냥 정말 위험한 곳이죠. 이게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그랜드 캐니언은요, 아주 세계적인 협곡이에요. 1년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평균 12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 개인의 과실인지 여부까지는 지금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이게 좀 위험한 곳인 거 다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거를 인지하고 그곳에 방문을 한다라고 했다면 이게 뭐 보험을 떠나서 현장에서 개인이 발 한 발자국이라도 좀 조심히 다녔어야 할 의무는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 가족분들이 박 씨가 이제 평소에 조심스러운 성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위험한 행동을 할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그냥 피해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인 거예요, 피해자 가족분들의. 그러니까 당연히 댓글이나 이런 커뮤니티의 여론은요, 피해자의 과실 쪽으로 무게추가 쏠려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피해자를 알지도 못하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이 서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영상에서요, 피해자가 추락하는 장소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그것만 봤을 때는 그 장소가 충분히 위험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만약에 이제 평소에 조심성이 많은 피해자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충분히 자기가 위험한 곳에 서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인지를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예 절벽 근처로는 가지도 말았어야 되는 게 그래야 말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민 게 아닌 이상은 이 영상에서 사람이 추락하는 그 위치는요,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 근처도 가지 말았어야 하는 게 팩트죠. 한간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현장의 안전시설이 미흡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다. 그러니까 미국 당국에서 어느 정도 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아예 어이없는 수준의 얘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관광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관광객들의 안전시설에 대한 확보는 일종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안전시설 미흡에 대한 기준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 부분 사실 되게 모호해요. 그러니까 이거 입장을 바꿔가지고 외국인이 한라산 꼭대기를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크게 다쳤어요. 근데 그거를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라산 안전관리의 책임을 물어서 상당수의 의료비용을 대한민국의 국가 세금으로 부담하라고 얘기한다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얼토당토 않은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눈으로 봐도 위험한 곳은 펜스가 있든 없든 표지판이 있든 없든 그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그냥 본인이 먼저 조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건이 발생된 경위에 대해서 피해자 박 씨의 과실 유무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원래 이런 이슈의 경우에는 이게 세금 집행에 대한 거는 항상 형평성이 문제가 돼요. 실제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이제 개인이 여행을 하다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10억이나 되는 돈을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뭐 군복무를 하다가 장애를 얻었다거나 큰 부상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그 이상은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사실 저도요, 이런 얘기들이 틀렸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뭐 다 떠나가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정말 능력이 안 된다거나 죽기 살기로 모금운동을 펼친다거나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해도 안 돼서 국민청원에 올라왔으면요, 저는 뭐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하다못해 빚을 최대한 내서라도 최선을 한번 다해볼 테니까 이제 피해자 가족 측에서 이게 좀 부족한 부분만이라도 조금 보조를 이렇게 부탁한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손길이 뻗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단편적으로만 봐도요, 청와대 청원이 막 하루에도 막 수백 개 수천 개씩 올라올 텐데, 이 청원에 대해서 벌써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청원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민 여론들을 생각한다면 한국엔 아직도 정문화가 있죠. 사실 10억이 아니라 저는 그 이상의 돈도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앞전에 뭐 그런 일들을 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물론 뭐 저도 지금 뭐 한 아이의 아빠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의 심정이 어떨지는요, 뭐 100은 다 모르겠죠, 당연히. 그래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만약에 내 자식이 저렇게 사고를 당해서 누워있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막 사경을 헤매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솔직히 저부터도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어떤 판단도 냉정하게 못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옆에서 보던 이 삼촌 되시는 분이 이걸 안타깝게 생각해서 좀 나름의 오지랖 때문에 이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까지 글을 올리게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병원비가 문제가 돼서 치료를 못 받는 상태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게 청와대 청원에다가 국가의 의무를 따지기 전에 제가 갖고 있는 뭐 집이나 차, 사업장, 그냥 당연히 그냥 이런 것부터 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안 되면은 신용대출을 받거나 사채까지 끌어다 썼겠죠. 그래도 안 되면 저는 솔직히 피켓 들고 구걸이라도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자식이
지금 치료비가 없어서 그렇게 누워있으면. 해도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 언론이나 단체나 뭐 이런 청와대 청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 이제 구원의 손길을 요청했을 것 같아요. 사건은 진짜 안타까운데 저는 이게 누구나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명분이 필요하죠. 누구든지 간에 어떤 일을 위해서 나서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나와 관련된 이슈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사건에요. 어떤 식으로든 나하고 개연성이 있어야 비로소 내 일처럼 여기는 게 사람이죠. 감성이나 온정 같은 경우에는요, 개개인의 생각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랜드 캐니언 사건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에 있어서는 사실 국민들 개개인이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의 여행 중 발생된 사고인데 그걸 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국민 모두가 자신들의 권리나 이익을 대변해서 어떤 사람이 해외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했다라고 한다면요, 이 청와대 게시판에 글이 올라올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가난한 올림픽 대표 선수가 국가대표로 경기를 치르다가 뭐 선수로서는 재기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부상을 당한 경우에 너도 나도 발벗고 모금 운동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제가 가난함이라고 전제를 깔긴 했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가난한 올림픽 대표 선수라 그런 게 아니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나와 우리를 대신해서 고생한 사람이라는 정서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구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떠나서 그냥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이 해외에 나가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또 이거를 또 바라봐야 되는 가족들의 그런 심경은요, 아마 직접 겪어보지 못하는 이상은 이게 뭐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슬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찍고 있는 저부터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슈 콘텐츠를 다루는 입장에서 이 주제를 다뤄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영상을요, 피해자 가족분들이 꼭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잔인할 수도 있는 이런 얘기를 들어달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치료비를 마련하고 싶으면요, 지금이라도 이런 국민 여론을 좀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도요, 몇 달 전에 뇌경색이 크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편마비 증세가 오셔가지고 지금 수개월째 지금 중랑구에 있는 녹색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생명이 위독한 혼수 상태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발음도 제대로 못하세요. 당연히 뭐 혼자 걷지도 못하시고요. 근데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근데 어머님이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던 탓에 10년 전에 실비보험을 해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 또한 상황은 좀 다르지만 어머님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그런 병원비를 한 달에 뭐 거의 수백만 원씩 제가 자비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또 외아들이라 이거 혼자 부담해야 돼요. 아버지는 일을 안 하시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그냥 지극히 그냥 제 개인적인 상황이죠. 국가가 우리 엄마를 아프게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의 책임을 물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이 이런 관련 단체들이랑 이렇게 조인을 하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좋은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피해자의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경황이 없으실 테니까 이 청원 게시판에 글 올린 삼촌분이라도 좀 이런 개인적인 모금 운동이라도 좀 벌여보세요. 개인이 만약에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최대한 그런 것들은 부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한테. 온라인이나 이런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 아버님의 자산이 20억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추측설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명확하게 밝히시고, 돈이 뭐 있으면 있는 만큼 없으면 없는 만큼 아버지로서 내지는 뭐 가족분들로서 다할 수 있는 최선의 그냥 개인의 의무는 다 하신 뒤에 그 다음에 국가의 의무를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도 국가가 안 도와주면은 비난에 휩싸이겠죠. 도대체 나라에서 국민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상황이까지 나 몰라라 할 수 있냐라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 가족분들의 의견에 동조할 거예요. 뭐 정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진짜 마음이 편치가 않은데요. 저는 뭐 참고로 청와대 청원에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뭐 관련된 모금 운동이 진행이 된다면요, 저는 뭐 큰 돈은 아닌데 10만 원은 무조건 기부하겠습니다. 지금 청원이 2만 명이 넘었어요. 10만 원씩 2만 명이 기부를 하면요, 20억 정도가 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비라든지 국내에 환자분을 이송할 수 있는 비용이 만들어질 겁니다. 아니면 뭐 이게 워낙 목돈이니까 국가에서 지급보증 형태로 지원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피해자 가족분들이 이 비용을 갚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쪼록 뭐 저 또한 이 청원에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딜레마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피해를 입은 이 가족분들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이고 구성원이잖아요.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해서 너무 이런 안 좋은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너무 따가운 시선만으로만 바라보는 거는, 그 정도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가, 뭐 이런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모쪼록 아무튼 얼른 좀 쾌유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